자, 안녕하세요.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동영상 올려드리기 시작할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이 동영상 파트는요, 필기판이 아닙니다. 원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라든가 출제 포인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필기판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필기판은 오른쪽에, 그리고 요지 정리되어 있는 거요. 자, 인터넷 수능 같은 경우는 요지 정리를 이제 아마 텍스트 안에다가 다 써서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이 상관이 없는데,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요지 정리 따로 드리죠. 그거를 왼쪽에 펼쳐 놓으시고 같이 내용 정리 확인해 가시면서 보게 될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도가 중상급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본문 수업 시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습이 되어 있다라는 점, 첫 번째 예습이 되어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설을 2번 이상 읽었다는 거 감안하시고, 세 번째는 필기판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눈치나 센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이 어휘가 될지 문장 삽입 포인트일지 요약이 될지 가늠을 사실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라인 잡고 이 부분이 왜 그런 포인트가 되는지 정도만 설명하고 간단간단하게 동영상을 넘기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얼굴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요. 19-2번으로 가겠습니다. 19-2번 중요도 하, 그리고 출제 포인트, 어휘와 문장 삽입, 요약 포인트. 감이 왔니? 자, 소재는요. 시련을 이겨낸 마이클 조단. 요지 한번 읽어보죠. 19-2 대표팀 멤버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포기하지 않고 didn't give up. 변함없이 스스로를 믿으면서 꾸준히 연습해서 성공한 마이클 조단의 예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Believe in yourself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런 글이었네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한 청년이 그의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걸어갔다. 벽에 앞정으로 꽂혀 있었던 종이는 학교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다. 15살의 마이클 조단은 그 목록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한테 시련이 있었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마이클 조단의 위치는 어때? 얘는요, 90년대인가요? 농구계의 황제였어. 그래서 마이클 조단은요, is considered by most experts. 그들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to be best basket player ever. 이전에 존재할 수 없었던 아주 최고의 플레이어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단서가 있었니? 우리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 신뢰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어디 나옵니까? 이 버서부터. 보이죠? 자, 이 부분이 핵심 단서가 되는 부분, 논지가 살짝 나오는 부분이죠. But he had to believe in himself to get there.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to be the best player가 될 때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했다. 근데 그래서 믿고 그래서 잘 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계속 갑니다. 마이클 조단은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만 했다. 많은 농구 선수들이 10학년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들은 대학 감독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감독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그들을 뽑아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뽑혔어? 못 뽑혔어? 못 뽑혔겠지.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주고 있고 연결사가 however, 반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겠니? 문장 삽입,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형광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단은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마이클 조단이 대표팀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갑니다. However, 마이클 조던은요, didn't receive a single letter. 단 한 통의 편지도 받지 못했어. Because 왜냐하면 그가요, didn't make the team. 대표팀에 사실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상황이 정리되죠? 자, 그럼 마이클 조던이 포기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뭐였어?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ility, 능력도 믿고요. 계속해서 practice and practice 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글 전체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형광펜 갑니다. 자, rejection spells failure only if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For those who believe it's only a challenge. 자, 보세요. 전체 내용 정리하는 거. 뭐겠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rejection이라는 것은 실패지만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challenge다라는 거야.
보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 문장의 요약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면 요약은 뭐겠니? 보통 not A, but B처럼 A가 중요하고 B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단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뭡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rejection이란 단어겠죠. 보이십니까? rejection. 거절이란 것은 믿지 못하면 뭐야? failure지만 믿으면 챌린지가 될 수 있다. 너의 성공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마이클 조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계속해서 연습했다. 그 다음에 그는 대표팀의 멤버가 되었고 팀의 스타가 되었다. 거절이 실패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렇죠. 그래서 19-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3번은 수업 시간 했고요. 19-4번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중요도도 최하라고 적혀 있죠. 나와봐야 그냥 어휘 정도다. 근데 이 어휘도 사실은 그냥 유념해야 될 어휘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휘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필기판에는 제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세 번째 나오는 conceit이라는 단어. 네모칸 한번 쳐볼까? 자, conceit이라는 단어. 이게 뭡니까? 우쭐함, 자만심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appeti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appetite는 원래는 식욕이라는 건데 이 글에서는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한 어떤 갈망, 그렇죠? 뭔가 욕구, need 같은 의미가 되니까 갈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seize라는 동사 잡습니다. 자, seize라는 건 뭡니까? 사로잡다. 우리 hold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seize, 사로잡다. 마지막 핵심 단어 바로 sensation 되겠습니다. 이 sensation 뭐예요? 화제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 단어만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20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20강의 동영상도 역시 20강 다시 2번과 4번 지문이 해당이 되겠는데 첫 번째 20-2번은요. 중요도 중이고요. 출제 포인트는 제목하고 빈칸이니까 사실 이탈리아의 식료품 구매 문화에 관한 글이 나왔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신선한 제철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매일 장을 본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구매 문화는 매일 장을 본다가 키워드겠니? 아니야. 매일 장을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 가장 강조점이 두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지고 빈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요지 먼저 가보시죠. 여러분 20-2번. 필자는 자신의 고향인 캐나다에서는 달리 새로 이사하게 된 이탈리아에서는요. 매일매일 신선한 제철 농작물, 뭐라고요? seasonal produce를 구입해서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고 곧 이탈리아의 식료품 구매 문화를 즐기게 됐어. 난 이게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는 북아메리카에서 자랐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는 항상 슈퍼마켓에 갔다. 이탈리아로 이주했을 때 나는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시장에서 매일 물건을 사는 것에 놀랐다. 캐나다에서 나는 대형 냉동고가 있는 집에서 성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을 본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캐나다에서는 매일 장을 보지 않았겠지. 그치? 왜냐면 캐나다에는 굉장히 냉장고나 냉동실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많이 쟁여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대부분의 이탈리아 가정이 아주 작은 냉장고를 갖고 있음을 알고 놀랐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 유념해서 봅시다. minuscule fridge 해서 minucul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molecule 하면 분자라고 알고 있죠. 미니, 사이즈가 어때? 굉장히 작다는 얘기겠죠. 극소의 작은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냉동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깜짝 놀랐대. 그렇다면 this, 요 다음 단어 보이세요? This is another reason. 이것이 그럼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겠니? 바로 앞에 이탈리아의 냉장고가 상당히 작다라는 그 이유.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냐면 another reason that Italians grocery shop more frequently.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 자주 식료품을 구매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그러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를 작은 거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맨날 거기에다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득가득 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장을 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탈리아 바보야? 냉장고 그거 못 만들어? 지펠 이런 거 못 만들어? 아니란 얘기겠지. 그치? 그렇다면 매일매일 장을 보는 식료품의 구매 문화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뭘까? 그 부분이 바로 빈칸 1번이 되겠죠. 매일 장을 보는 것은 신선한 제철 농작물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이탈리아 지역 특산 요리에 잘 나타난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 되니? 형광펜 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어디입니까? 자, 형광펜 치셔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온 다음에서부터가 빈칸으로 찡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이 부분이요. 그러다 빈칸 1번이라고 적어주시 바라요. 자, 빈칸 1번. 바로 이러한 식료품 문화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신선한 제철의 프로덕트 아닙니다. 프로듀스 농산물이라는 단어죠. 농산물을 먹겠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탈리아의 요리에서도 그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강조점이 뭔지 몰라. 그냥 이탈리아가 맨날 장 본다는 것 때문에 놀라워했어.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이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탈리아에서 10월에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자, 이탈리아에서 10월 달에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스파라거스가 최소한 10월 달에 나오는 어떤 작물은 아니라는 얘기겠네. 그치? 그 다음. 나는 내 접시에서 발견했던 계절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오케이. 내 접시에는 항상 seasonal produce만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분이 감사하다는 얘기야. 그리고요. 내 고향에서처럼 모든 농작물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로 좋았다. Okay, I really enjoy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을 즐겼냐면 이거로 동격 접속사겠죠? Not all. 이거 뭐야? 전체 부정 아니고 부분 부정이 되네요. 모든 농작물을 항상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1년 내내 어디서처럼 캐나다처럼 그 사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철 제때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철 과일이나 그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인간한테 좋대요. 가장 그 안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살아있고 우리 몸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치? 딸기를 먹는 것이 초여름 행사가 되었다. 오케이. 초여름에 딸기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딸기를 먹는 것이 하나의 행사가 됐고요. I ate as many berries as could. 나는 가능한 한 많은 딸기를 처먹습니다. 나는 딸기가 시장 좌판 위에 오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딸기를 먹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빈칸 2번이 마지막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knowing. 저는요, 가능한 한 많은 딸기를 먹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뻥 뚫려 있어. 빈칸 2번이라고 볼게. 자, 뻥 뚫려 있으면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절에 나오는 딸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니? 바로 다른 계절에는 뭐야? 딸기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 딸기가 시장 자판대에서 계속해서 있지 않는다는 거. 이해됩니까? Not last long. 그냥 오래오래 갈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한때만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결론 정리합니다. 중요도 중이고요. 이탈리아의 식료품 문명은 뭘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지 사실은. 그치? Fresh and seasonal food, seasonal produce. 제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먹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의 식료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도 맨날 보고 냉장고도 그렇게 크지 않다. 여기는 삼성 지펠 냉장고를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20-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요지, 빈칸, 순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네요. 자, 소재는 정치적인 안정과 국제관광업이란 얘기인데 요지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20-4번. 자,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할. The division between Eastern Europe and West. 사례로 보았을 때 정치적인 안정은 국제 관광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야 생각해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굳이 내 돈 쳐들어가면서 놀러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자주 갑니까? 거의 뭐 제주도 가격하고도 비슷한 부분. 동남아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참 태국을 놀러 갔을 때 푸켓이나 태국 놀러 갔을 때 상당히
즐거웠었는데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베트남 이런 약간 공산주의 기운이 감도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쿠데타나 어떤 보안적인 면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정치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괜히 사서 고생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연루돼가지고 관광 갔다가 다시 돌아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가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동서 유럽을 우리가 보았을 때 쭉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지 국제 관광업이 번성하게 된다. 관광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국제 관광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의 글이었고요. 자, 먼저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요? 순서를 잡아보시는데 여러분 역시 형광펜을 같이 들어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요. 오케이? 자, 첫 번째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The Second World War. 보이세요? The Second World War.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투어리즘 바로 뒤에서 두 번째 단락 끊어볼까요? 자, 세 번째는요. Followed. 그치? 자, 그럼 나머지가 네 번째 단락이 되겠네. 여러분이 순서를 그냥 나눴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가 나눠져 있을 때는 왜 이 글의 첫머리가 뭔지 항상 내용적으로 어떻게 단락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데 특히 첫 문장이 빈칸이면서 동시에 요지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Political stability has an influence on 볼게요. 정치적인 안정성이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international forms of tourism. 국제적인 관광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전체 요지가 되겠지. 정치적 안정이 국제관광에 영향을 준다. 야, 이거 요지 아니냐? 자, 요지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겠어요? 빈칸으로 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겠어? 정치적 안정. 이 부분이야.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네모로 가는 게 좀 좋겠네요. 정치적 안정성.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정치적인 안정성이 국제관광에 영향을 준다.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빈칸이야. 그럼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고? 빈칸이 관광에 영향을 준다 해서 전체 내용을 쭉 읽으셔가지고 아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나 공산주의가 있거나 그러면 관광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뭐가 중요하다?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이 단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4) 정치적인 안정 오케이, 선생님 잠깐 흐름을 놓쳤었는데요. 클리어한 바운더리를 일으켰다 해서 동유럽과 자본주의 체제, 동유럽의 공산주의와 서유럽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 관광업의 중요한 결정적 계기, 클리어한 바운더리가 됐다라는 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었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서유럽에는 급속한 발전이 있었고 동유럽에는 비교적 국제관광이 미미했다. 동유럽 국가의 공산주의 지배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자마자 이 지역으로부터의 관광이 뒤따랐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락에 정리 문장 나옵니다.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gradual erosion of control and movement between member states. 유럽연합의 확장과 회원국 사이의 이동 통제에 대한 점진적인 소멸은 뭐요? gradual erosion of control이라는 단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회원국 사이의 이동을 뭐 했니? 통제했니? 안 했니? 안 했겠지. 관광업을 발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브먼트에 대한 통제력이 점진적으로 뭐 해야 되겠어? 없어지고 부식되고 낡았으니까 이 단어가 erosion이라는 erode가 원래 부식시키다죠? 소멸했다. 그쵸?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자, 이것이 점진적인 이동의 통제에 관련된 소멸이 뭘 하겠냐면 국제관광이 장려되기도 하고 촉진되기도 하는 지역을 아마 한층 더 넓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extend 확장하다라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24-1 오케이. 자, 확장되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넓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지와 빈칸 첫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문장이 첫 문장, 두 가지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21-1번 문제 시작합니다. 21-1번은요,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 제목, 요지. 제목이 뭐냐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인간의 노력.
별거 없는 거였죠. 그쵸?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1번 인간들은 우리의 도구와 행동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닫고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냐면 우리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기술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망쳤어. 그러면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체 논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형광펜 쳐주시면 돼요. Fortunately, 다행히도요.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요. Are able to, 뭐 할 수 있어? undo, 중요한 동사죠.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do 아니고 undo다. 원형입니다. Some of our actions, 우리 행위를 되돌릴 수 있어? 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서부터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자, 첫 문장. 노란색으로 한번 쳐볼까요? Fortunately, 다행히도 우리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 영향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제목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해당하는 부분이라고요. 자, 그 두 번째로요. 어퍼 포인트 들어갑니다. 어퍼는요. 첫 번째가 바로 이 undo라는 동사. undo라는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먼저 체크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 making이라는 동명사 나왔었죠. 그 다음 pass, 원형 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 네 번째 unmesmerized,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디 갔니? redarkening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한번 매겨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먼저 요약 포인트 들어가면요. 자, 첫 번째 unable to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로 fortunately we humans, 우리 인간이 are able to, be able to가 뭐니 얘들아? 우리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하고 마찬가지의 조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사실은 이건 의미적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do라는 동사를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 원형이라고 해서 undo라는 동사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stop ing 아시죠?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다. agre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stop 자체는 뭐뭐 하려고. 선생님, stop은요. 투부정사도 되는데요. 예, stop이 투부정사를 쓸 때는 목적어가 아니세요. 수단과 방법,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했을 때만 to make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따지면 목적어를 취할 때는 무조건 동명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추가적인 change, 변화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멈춘다.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stop ing 되셨죠? 자, 그 다음 pass라는 동사는요. 어떤 동사? 그렇지. 어디서 찾으셔야 돼? 바로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저 선생님 좋아하는 엉덩이. 쌍바이꼴. 자, 이 부분이 동사, 사역동사, 이것이 목적, 보호자리네. 항상 오형식 문장 구조에서는요,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이 동사가 어떤 목적보호를 취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을 거야. 아시다시피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한 동작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지만 모두 되니 수동관계일 때는 그렇지. PP도 되는 거야.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는 birds, 새들이요, pass through, 이동해서 지나가는 주체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PP를 쓰지 않고 원형을 썼다는 얘기지. passed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4번과 5번은 문장을 좀 해석하시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3번 해당하는 부분까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다행히 우리 인간들은 생태계에 미치는 우리 행동의 영향을 깨달을 때 우리 행동들의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한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물을 퍼 올렸었지만 자, 지금 뭐라고 그랬니? Without a second thought를 두 번 생각 없이라는 거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물을 퍼뜨렸는데 이제는 뭐를 동의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병기를 사기로 우리 모두 동의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점에 또 동의했냐면 stop 하는 데 동의했대. 또한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이 사는 생태계에 더 이상 어떤 변화를 만들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렇죠. 만드는 것을 중단하다 해서 stop ing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일부 고층 건물에서 우리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계절에 새들이 불빛에 홀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도록 자발적으로 불빛을 어둡게 한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발적으로요. turn down the light. 불빛을 끈대.
철새 뭐 할 때? 이동할 시즌에.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즌에 불빛을 만약에 야간 불빛이나 조명 같은 거 해놓으면 상당히 얘네들이 도대체 이 방향이 어디야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위한 일종의 배려겠죠. 조명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면 그 조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켰던 걸 다시 끄면 다시 생태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되는 겁니다. 자, 문장상에서 구문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요. We voluntarily turn down the light during migration season까지 문장이 하나 끝났죠. 우린 자발적으로 조명을 낮춘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let birds pass through the territory. 바로 새가요. 그 지역을 지나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느꼈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장에서 제가 읽은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pass through the territory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얘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 아까 4번이라고 표시한 부분인데 얘가 좀 이상해집니다. unmesmerized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어법적으로 굳이 선생님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 완벽한 문장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건 원래 뭐야? 부사일 거야. 그치? 원래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완벽한 문장상에서 또 역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얘처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빛에 홀리지 않는 이라고 나와 있네요. 불빛에 홀리지 않은 채로라는 어떤 유사보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좀 말이 되게 어렵지. 결국 여러분이 신경 쓴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문장이 완벽해도 잘 들어. 자, 문장이 완벽해도 동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완벽한 문장 내에 어떤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그것이 진짜 보호든 유사 보호든 형용사를 쓰시면 되는 거야. 다시 갈게. 무슨 얘기야? 불빛에 홀리지 않는다는 것은 동작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누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니? 그렇죠. birds가 뭐 하는 거야? unmesmerized 된 상태가 있지. 그렇게 지나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뒤에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쓰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쓰는 것은 형용사를 써야지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부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이게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문장에도 얼마든지 뭐가 붙을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구가 지구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확대해 왔다면 이거 뭐야?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거죠. 우리의 도구가 생태계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 거꾸로 이제는 적어도 그 동일한 도구들이 강이나 바다와 숲을 회복시키고 하늘을 다시 어둡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장 역시 여러분 어디에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쵸? redarkening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셨을 거야. 그치? 바로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하셨죠? 오케이. 왜 그랬어?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and가 있죠? 그럼 뭐야? 병렬 구조잖아. 그럼 병렬 구조의 뒤에 나오는 건 몇 번이야? 두 번째 거야. 그럼 첫 번째 ing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병렬 구조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뭘까?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1번 형태 잡아주고요. 여기가 2번이 됩니다. 뭐 때문에? and라는 병렬 구조 때문에요. 그러면 오브에 동일하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1번, 목적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restoring the water in forest 동일한 도구가요. 지구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면 이제는 적어도 동일한 도구가 강과 바다를 회복시키려는 목적. 두 번째는 뭐니? 하늘을 다시 뭐해? 밝혀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어두운 하늘을 낮춰주는 게, 조명을 낮춰주는 게 좋으니까 redarkening 해주려는 목적. 이 목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면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21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강 됐고요. 22강의 2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강의 2번 문제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제목과 어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핵심되는 어휘사항은요. 이미 여러분 필기판에 나와 있고 제목 볼게요. 자, 대륙 이동설에 관한 얘기인데 이 대륙 이동설이란 개념은요. 3년 연속 EBS에서 출제된 단골적인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림 보시면 2억 년 전에 원래 대륙은 뭐였어? 하나였어. 근데 이게 막 갈라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에 유의하면서 전체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요지 한번 볼게요.
22-2 요지갑니다. 독일의 과학자 알프레드 웨그너는요, 대륙이 한때 하나의 거대한 육지인 판게아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육지였고, 그 대륙이 이동하고 갈라지면서 오늘날의 대륙이 되었다고 주장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발견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말도 안 돼,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2 1912년 독일 과학자 알프레드 웨그너는 대륙 이동설이라 불리는 한 가설을 제안했는데 오케이, continental drift, 대륙 이동설이겠죠. 자, 불려지는 hypothesis, 가설을 제안했는데, comma which, 바로 그 대륙 이동설이라 불려지는 가설은 무엇을 나타내냐? that 이하라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대륙들이 쭉 이동해 왔었다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웨그너는 예전에 대륙들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의 일부를 이뤘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런데 comma which, 바로 그게 뭐였어? 그것을 he named 판게아. 그는 판게아라고 이름졌다. 그래서 name A-B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A를 B라 이름짓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썼죠. 그는 그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모든 육지라고 말하는 의미의 판게아라고 이름 붙였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대륙의 해안선의 공통점과 더불어서 웨그너는 곧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가 밑줄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첫 번째, the similarit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보이죠? 요 단어, the similarity.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The similarity in the coastline of the continent. 이 부분에 1번 근거 1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는 근거는 뭐냐면 해안선이 비슷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이시죠? 해안선의 라인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멀리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해안선 라인이 비슷하다는 게 첫 번째 근거. 됐어? 그럼 두 번째 근거가 어디냐? 두 번째 근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 두 번째 근거는요. 바로 먼저 갈게요. 자, 거기서 similarity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오면 fossils of the same plants and animals. 그 부분 보이십니까? fossils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그치? 그리고 핵심 어는 또 뭐겠어? same이란 단어가 나왔죠. 우리 문맥상 어휘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이 대륙 이동설이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는 근거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봤더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같았었다면 그 지역에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이 똑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어진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이 전부 다 똑같은 화석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 계속 갈게요. 만일 대륙들이 한때 연결되어 있었다면 연구를 통해 판게아의 연결 부분이었던 지역에서 동일한 식물과 동물 화석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adjoining이란 거는 위에 있는 그 join이란 단어랑 우리가 연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인접하고 있는,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판게아에 인접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동일한 화석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웨그너는 동일한 화석 유물이 이미 남미 동부와 아프리카 서부 모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케이, 세 번째 단어요. identical. different가 아닙니다. 이 identical이라는 단어는 뭐를 대신해서 쓴 겁니까? 그쵸? 처음에 우리 했었던 the same, 동일한 종류의 화석 이런 거 했듯이 identical도 역시 same이라는 의미니까 뭐라고 붙였으면 안 돼? different라든가 아니면 distinct라는 단어 있을 거예요. different, distinct라는 단어는요, 다른, 뭔가 구별이 되는, 차이가 지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반대말이죠. 그래서 unidentical, different, distinct 이런 단어랑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서부와 브라질 동부와 같이 멀리 떨어진 해안 지역에서 나오는 암석의 나이와 유형이 매우 유사했다. 그렇지. 그 지역이 실제로는 어떻게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separate 돼 있는 거야.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석은 어때요? identical하다는 거죠. 반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계속 갈게요.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웨그너의 생각은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오케이. despite라는 게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이거 어법 문제였죠. despite 전치사고요. although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하나야.
뭐니? 이거밖에 없는 거야. Despite의 목적은 이거 달랑 하나입니다. The evidence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evidence야? 수식이죠. Supporting the hypothesis of continental drift. 대륙 이동설의 가설을 지지하는 이런 수많은 증거 1번, 증거 2번 있었지?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웨그너의 생각은요. 그 당시에 강한 뭐에 부딪혔다고요? 그렇죠. 어휘 5번째. opposition,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 졌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대륙은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23-2번 문제입니다.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굳이 나온다면 내용적으로 나온다면 내용 일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패스하고 어퍼 포인트가 되는 상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팔마노바의 요새 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23-2 요지 한번 볼까요? 방어가 용이한 9개의 꼭지점 별 모양의 외벽으로 인해서 거의 4세기 동안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베네치아의 파마노바 요새 도시 폴테스 타운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만 나열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법 사항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23-2 팔마노바 요새 도시는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약 4세기 동안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건축학적, 군사적 솜씨가 발휘된 별과 같이 빛나는 우수한 사례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나요? 어떤 단어에 네모가 쳐져 있습니까? maintain이란 단어가 나오죠. to maintain. 뭐요? 준동사를 보시라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allow라는 동사죠. allow A to B에서 A가 B할 수 있게 허락하다. 이 부분이 문법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로 to maintain에 나오는 게 constructed라는 표현인데 문장 이해해 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 오. (23-2) 팔마노바 요새 도시는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약 4세기 동안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건축학적, 군사적 솜씨가 발휘된 별과 같이 빛나는 우수한 사례이다. 24-3 자, 녹음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allow 때문에 투부정사를 준동사를 취했었다. 이게 문법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가 constructed라는 표현이었죠. 그쵸? 문장의 맨 앞에 PP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동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쵸? 동사가 절대 아니고 그 다음 central에서 문장이 끝나지니까 분사구문이 되겠네. 그럼 분사구문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니? 분사구문은요.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행동을 했는지 당했는지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star shape of the outer 외벽의 별 모양이 건설하는 게 아니라 되어 있었겠지. 그래서 ed 형태를 썼다는 게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이 부분과 수식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문장의 주어가 표시 좀 해볼게요. 자,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The star shape of the outer겠죠. 이 주어가 뭐다? marked. 표시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 3번 동사 자리란 얘기입니다. 동사 자리 대신에 뭐 쓰면 안 돼? 준동사 쓰면 안 되니까 to mark라든가 아니면 marking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it was a superb defense mechanism. 그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메커니즘이었다. 그치? 최고의 방어 구조였다 하는 문장이 끝났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문장이 끝났을 때 동사를 붙이고 싶은데 접속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동사는 나올 수 없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접속사와 동사 의미를 동시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분사구문이니까 역시 분사구문 allowing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 자, 3번 어퍼 포인트 3번이고요. allowing 바로 그것이 요새 도시에 그런 것이 allow 허락해줬습니다. 허용해줬습니다. 그럼 allow 나면 또 뭐 생각나? 그렇죠. 첫 번째 우리 A to B 했던 거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결되는 게 allow A to B에서 to C가 되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and가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즉 resident 거주민들이요. 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끔 허락해줬고 그 다음 거주민들이 to refer 뭐야? 내쫓고 물리치게끔 해줬다는 거야. 즉 느낌이 여러분이 오셔야 돼. allowing의 문장의 주체자는요. it이 됩니다. 하지만 이 to 부정사 allow A to B에 연결되는 1번
병렬 구조 2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누가 될까? 그렇지. resident가 되는 거야. resident가 to see하고 resident가 물리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특히 to review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의 병렬 구조라고 표현하시고요. 괜히 또 앞에 있는 무슨 approaching 뭐 이런 거에 걸려서 ing 쓰시거나 아니면 동사 was에 걸려서 repelled 뭐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resident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에서도요. passage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쵸? 그 passage가 이동하는 거가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라서 s가 들어가신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선생님 여기도 투부정사 예 맞아요. allow A to B에 그대로 걸려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comma which 마지막에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뭐 확인해 보라고 선생님이 그랬다? 앞에 있는 뭐요? 선행사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nother enormous gate가 선행사가 되면서 뒷문장에 뭐가 없으니까 그죠? 쭉 보시니까 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 나오는 거 맞네요. 그래서 comma which까지 해주셨고 comma which 대신에 comma that 같은 거 쓸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23-2번 어법 정리했습니다. 자, 24강 들어갑니다. 24-1번. 자, 모네의 붓터치 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도 하고요. 제목 순서 빈칸이죠. 모네의 붓터치 기법의 핵심이 바로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 자, 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 힘을 뺀 붓터치 기법으로 순간의 인상, impression of the moment. 이 부분이 빈칸이 되는 거야. 알겠니? 신속하게 그려 넣음으로써 모네는 햇빛의 위치와 강도에 따른 풍경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쓰던 기법이 아니었어. 우리 크로키 기법이라고 아십니까? 순식간에 아주 짧게 움직이는 영상을 특징만 잡아내서 그려버리는 그런 기법이 선생님 좀 생각이 났어요. 모네의 붓터치 기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크로키처럼 얘도 30분만 안에 왜? 해가 움직이면서 당연히 풍경의 모습이나 그림자의 위치 같은 것도 바뀌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 안에 변하기 전에 그 영상을 빨리빨리 그려보자. 그래서 30분 안에 그리는 기법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들어가면서 순서 한번 나눠 보죠. 24-1. 모네는 해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햇빛의 위치와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대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버리고 힘을 뺀 붓터치 기법을 사용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 나뉘어지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전통적인 기법을 break with라는 거 우리 원래 연인 사이에서 절교한다, 단절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기법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loose하고 brush and stroke. 굉장히 힘을 뺀 그런 붓터치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뭐였냐면 sunlight가 changes 변하기 때문이야. 당연히 햇빛이 위치도 변하고 그쵸? 정오에 와 있을 때 저녁 때 갈 때 해의 위치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해의 강도, 햇빛의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햇빛의 위치 변화나 강도 변화가 그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성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락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요. sunlight가 change, sunlight가 강도면이나 어떤 위치면에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다시 sunlight의 그 위치 변화가 혹은 intensity의 그 변화들이 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의 풍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단락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 햇빛의 변화는 결국 풍경의 모습도 변화시킨다. 모네는 빛의 특정한 속성이 경치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다. 자, 이 문장에서요. 사실 형광펜 부분은 아닌데 한번 밑줄을 색펜으로 접읍시다. 밑줄을요. 어디에? wanted to paint 뭘 그리고 싶었냐면 immediate effect of a particular quality of light on the landscape. 보세요. 그 풍경에 미치는 빛의 속성의 즉각적인 효과. 즉각적인 효과. 이거야. 그 빛의 즉각적인 효과.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순간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니까 길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는 한 번에 30분 동안만 작업하곤 했는데 그것은 그 후에는 빛이 변화하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30분만 그는 작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케이.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이 나뉘어집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첫 번째 단락이 어디서 나눠진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changes가 그냥 연결되는 이 부분이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갈라진다고 했고, 두 번째 단락이 갈라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요. 자, 그가 즉각적인 어떤 이펙트를 그리고 싶어 해서 그래서 30분밖에 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안에서 또 무슨 얘기 하냐면 당연히 30분 안에 그려야 되니까 every details,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릴 수 있었어? 없었어. 낫이 지금 나왔다는 거 동그라미 한번 줘보자. 낫이 나왔는데 요게 요관계와 상관관계를 이런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모든 세부상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어떻게 그리려 했다? 이렇게 그리려 했다. 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단락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그 대신에 그가 원했던 건 뭐냐? 대신 그는 순간의 인상을 신속하게 그려냈다. 바로 이 부분이 뭐야?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계속할게요. 그는 힘을 뺀 붓터치 기법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조건 속에서 풍경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보시면요. 자, 빈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어디 있니? Painted his 뭐요? Impression of the moment. 순간의 인상을 그리려고 했다. 자, 순간의 인상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서를 여러분이 빈칸이 뚫려져 있을 때 뭘 보고 여러분이 근거를 찾을 거야. 우리 항상 빈칸 연습할 때 paraphrasing 얘기해야죠. 내용은 같은데 풀어서 설명이 돼 있거나 다른 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즉 impression of the moment를 그리고 싶어 했다. 앞부분에도 살짝 뭐를 그리고 싶어 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쵸, 바로 이 부분입니다. Immediate effect of a particular quality of light on the landscape. 기억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니? Work fast and capture the image of the landscape under fleeting condition of light.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빈칸을 우리가 추론해내고 찾아내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단서, 이 부분이 두 번째 단서. 화살표로 돼 있죠? 그쵸? 이 부분이 근거 1, 이 부분이 근거 2가 돼서 이 빈칸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습니까? 전부 다 뭐야? immediate란 단어도 중요하고 fleeting condition,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조건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고 하니까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of the moment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빈칸과 순서와 제목까지 그렇게 모네의 붓터치 기법의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24-3번 갑니다. 24-3번이요. 중요도 역시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 한 줄 요약이야.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는 어린이의 피아노 교습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상 있잖아. 어린이의 음악 재능 개발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이거예요. 재미있죠? 부모가 오히려 개입을 하면 애를 망친다가 아니라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개입을 해야지 어린이의 음악의 재능 개발과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모 개입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글입니다.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24-3 연구는 피아노 레슨과 같은 아이의 음악적 능력 개발은 부모의 개입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혔고 이때 부모의 개입의 질과 가족 스타일이 학습 결과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런 요지로 등장이 됩니다. 자, 어디가 한 줄 요약 포인트인지 당연히 요지 부분이 요약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서부터 가볼게요. (24-3) 아이가 연습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같은 유아기 피아노 교습에 연관된 문제점은 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problems가 문장의 주어고요. associated, 연관된 문제가 되면서 practice, 그쵸? 교습에 관련된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could relate to가 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 개입의 기회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자, 형광 펜칠 부분은 아닌데 한번 볼게. problems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어. 그치? 아이의 한마디로 음악적 개발이나 재능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뭐다? 동사 이 부분 볼게요. Lack of opportunity for parental involvement.
이게 무슨 얘기야? 부모의 개입에 관련된 기회가 레거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음악 재능 개발에 문제가 있는 건 부모 개입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면 높은 개입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 아니니?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쪽하고. recent study 해서 부모의 영향력이요. 음악적 개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관련된 한 연구가 found that 밝혀낸 바에 따르면 연구가 밝혀내는 바가 뭐겠어? 당연히 주제가 되겠지. 맞냐? 그쵸? 자, 여기까지 recent study에 따르면 found that 이하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빨간색 우리 형광펜 치셔야겠죠. 그쵸? 형광펜 줍니다. High parental involvement and interest in lessons and practice greatly increased the development of their child musical ability. 이 부분이 요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요약의 포커스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 그치? High parental involvement and interest까지가 핵심어가 되겠죠? 부모의 높은 high가 주목해야 될 단어야. 높은 관심과 관여가 greatly increase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뭐예요? 아이의 음악적 재능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핵심어는 high, involvement, 그 다음에 development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 음악가 조수미 씨라고 하는 부분도 예전에 그 무릎팍인가 어디서 나왔었는데 어머니가요. 문을 잠그고 10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게 했답니다. 그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미 씨는 당연히 엄청난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 분이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소프라노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부모의 엄청난 개입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만 유의하면서 계속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의 아이들은 교습실에 데려와지거나 부모와 교사가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학교에서 교습을 받는다. 음악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교습과 연습에 대한 부모의 높은 개입과 관심이 그들의 아이의 음악적 능력 개발을 현저하게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자, 또 다른 연구 나오니까 했던 말 지금 반복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빨리빨리 읽어 주셔야 돼요. 자, 또 다른 연구는요. Systematic practice, 체계적 연구가 본질적으로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요. 체계적인 연습이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에 부모와 교사의 능동적인 지원을 통해서 뭐라고요? 괄호 한번 묶어볼래요? 형광펜 말고요. 괄호 묶습니다. Active support of teachers and parents. 뭐요? 부모와 선생님의 액티브, 강렬한 서포트, 지지가 바로 관건이 될 수 있다.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이 부분이 요지의 반복의 1번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추가로 보고되는 바에 의하면 오케이, 역시 연구 보고되는 바에 따른 거니까 두 번째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겠네요. 부모 개입의 질과 가족 스타일이 오케이, the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nd family style. 부모의 개입의 어떤 질과 정도 그리고 family style도 역시 동기와 학습의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이게 또 두 번째 반복되는 요지죠. 그 말이 그 말 아니겠니? 그치? 마지막. 이는 따라서 음악 교습에서 부모 개입의 정도와 질을 조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mphasizing the need.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필요성? To look at the level and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in musical lesson. 음악 수업에 있어서 부모의 개입의 수준이나 정도 그리고 질 같은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역시 요지가 반복되는 세 번째 부분. 같은 말 계속 도배질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중간 부분에 최근 연구가 나타낸 high parental involvement와 interest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전체 논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19강에서 24강까지 해당하는 그 동영상 문제는 좀 넘어갔고요. 그 다음 파트에선 25강에서 30강까지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연결시켜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